예, 2교시 무지와 의심의 양면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이제 무지의 양면 그리고 의심의 양면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관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무지는 태평과 무능, 의심은 탐구와 헤맴, 이렇게 갈리는데요. 무지의 양면, 무지의 두 얼굴이 있는데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 있죠. 반대로 아는 게 힘이다 하는 말도 있어요. 몰라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꼭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크게 곤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몰라도 되는 걸까요? 무턱대고 다 알려고 덤벼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몰라서 당하는 곤란이나 어려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그냥 내깔려두면, 그러면 그냥 안심하고 살면, 방심하고 살면 그러면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냥 안심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몰라야 될 것, 몰라도 좋은 것을 모르는 것은 이제 태평한, 그건 괜찮은 거죠. 근데 꼭 알아야 될 걸 모르면은 무능해집니다. 무지의 양면은 그런 거고요. 의심의 양면은 뭘까? 의심에도 두 얼굴이 있어요. 의문을 품고 끝까지 탐구해서 아주 위대한 발견을 하기도 하죠. 저희가 마음 공부 처음 시작할 때 이 마음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세 가지 마음,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중에 의심이 있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당연하다고 여기고 별로 의문도 품지 않는 그런 것들에 의문을 품고 포기 않고 살펴가지고 연구를 해서 새로운 원리를 밝혀내는 그런 거. 이건 건전한 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제 탐구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작정 의심부터 하고 들면서 어떤 것도 믿지 않는 태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 무의식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나 어떤 굳은 견해나 이런 것들이 딱 있는, 숨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또 피의식 같은 것이 있거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이런 의심들은요. 이거는 마음의 안정을 잃게 하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큰 고생을 합니다. 이 큰 고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잠을 못 자고요. 밥맛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치게 되고 우울해지게 되고 하는 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먼저 무지의 두 얼굴. 태평, 무능. 자, 여기 봅시다. 이 마음이가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이 물가에서 물을 바라보면서 한적함을 태평하게 즐기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이는 어때요? 지 능력도 모르고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죠. 몰라도 좋을 것을 모르는 것을 이제 그때 태평한 거고요. 알아야 좋을 것을 모르면 무능해진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죠. 근데 쓸데없는 것을 알아서 공연히 번거롭게 마음만 피곤해지기도 하죠. 이게 뭐예요? 그 가십거리. 이런 거 가지고서 괜히 남의 얘기 가지고 막 같이 험담하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만나면 그 연예인 얘기하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삶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 알아야 될 자기가 일해서 해야 되고 자기가 돌봐야 될 대상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고 이게 이제 무능해지고요. 태평하지 못한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왜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괜히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섣부른 지식. 지가 아는 게 별 게 아닌데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아가지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막 그러면서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섣부른 지식으로 덤벼서 공연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죠. 자기가 아직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냥 사람 고치겠다고 덤벼들어가지고 더 상처를 악화시키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이제 섣부르게 알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차라리 몰라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끊고 모르는 게 약이다 하고
꼭 알아야 될 필요 없다 이러면서 태평하니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갖는 것이 더 좋죠. 근데 반대로 의사가 됐다 그러면은 병의 원리, 이거 어떻게 낫게 하는지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죠. 교사는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되죠. 학생들이 어떻게 잘 알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농부는 농사 짓는 법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의사가 병의 원리를 알아가는 거, 교사가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 농부가 농사 짓는 거, 어부가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호구지책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 삶의 그 기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잘 못하게 되면 이건 무능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큰 화를 당하고 이 세상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몰라도 좋은 것, 오히려 몰라서 더 좋은 것, 이런 것이 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지 안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몰라서 좋은 것. 그 옛날에 그 궁에서 궁녀들이 이제 그 미용을 위해서 복숭아를 밤에 깜깜한 밤에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복숭아 속에 있는 이 복숭아 벌레가 이게 고단백 단백질이니까 이게 피부에 좋다는 속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곤 했대는데 이거를 낮에 먹지 않고 밤에 깜깜한 밤에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피부를 잘 관리를 잘해야 성운을 혹시 입을지 모르니까 생존이 걸린 거 아닙니까? 피부 관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이제 징그러운 벌레도 먹어야 되는데 이 보이는데 그 벌레를 먹으면 이게 막 거부감 없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일 때 그냥 그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 먹는지도 모르고 먹으잖아요. 그 뭐 자기가 벌레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때요? 그냥 맛있는 복숭아를 먹었다 하고 피부는 피부대로 좋고 이런 거죠. 아예 모르고 먹는 거. 예, 그런 방편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What Woman Want인가? 뭐 옛날 그런 영화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남자인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감전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 여자들의 그 속으로 하는 말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내가 다 그냥 이렇게 생중계하듯 다 알게 된다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이 다 머리로 들어오면 그 정보 처리하느라고 정신없겠죠. 이거는 차라리 이게 모르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죠.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 이렇게 해서 먹는데 이렇게 그 딱 완성된 요리는 참 맛나고 향도 좋고 또 먹으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해서 참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고기가 여기 올 때까지 그 도축되는 과정부터 쭉 그것을 내가 눈앞에서 봤다면 어떨까요? 그게 보인다면. 이 고기를 위해서 막 끔찍하게 죽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쭉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여기서 보이고 그런다면 아무렇지 않게 그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은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보면 우리 그 물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물을 먹을 때 만약에 그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세균들이나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작은 그 미생물들이 만약에 보이고 그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안다면은 이 물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때요?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증류수 마시면 되지 않냐? 증류수는 맞대요. 그 몸에 해롭죠, 오히려.
오히려 건강한 물이라는 게 뭡니까? 적당한 정도의 병균 같은 것들이 있는 게, 그 미생물들이 있는 게 그게 건강한 물이죠. 자, 이처럼 몰라서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게 뭐냐. 이건 뭐 무지 많죠. 자, 쉽게 생각해 보면 횡단보도.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건너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서 기다려야 한다는 규칙을 만약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고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기다리고 있고. 생활이 될까요? 사고가 나기 쉽겠죠. 또 병을 고치고 싶다. 이럴 때 이 병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이 병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이게 병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성공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근데 성공하고 싶어 이러고 있으면 이게 공상이나 망상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현재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럼 뭘 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래서 뭘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하는지,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갈 건지, 이런 것들을 쭉 알아가지고 해내게 되면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죠.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마찬가지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자세, 핵심 내용, 이런 그 핵심 내용 같은 거, 중요한 것들을 알아차리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법 같은 것도 익히고, 그걸 또 꾸준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살 때 행복할까 해서 내가 원하는 행복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행복의 조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원리, 그래서 가능한 것은 하고 불가능한 것은 포기할 줄 알고, 이런 현명함이 있어야 행복을 또 실현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야 하는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무지의 양면을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리는 것, 몰라서 태평스러운 것과 오히려 모르면 곤란한 것,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몰라서 무능한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오히려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고 들리고 알아서 우리 감각기관에 잡혀서 좋은 것도 있지만 못 보고 못 듣고 아예 몰라서 태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살펴봤죠? 알건 모르건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서 일은 진행되는데 모르고 지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면 내가 할 일,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한 무능으로 나 스스로도 곤란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몰라도 좋은 것에는 관심을 끊고요. 알아야 할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이제 무지를 잘 활용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무능한 거, 알아야 되는 것을 모를 때 무능을, 이것을 태평으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무능을 이제 몰라도 좋은 것을 모르는 이런 태평으로 바꾼다. 무능을 태평함으로 바꾸려면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키우려는 마음 자세.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능력을 키우려는 마음 자세. 이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죠. 자신이 모르고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어렵잖아요. 인정하는 만큼 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집중하는 만큼 실력이 쌓이니까 문제를 해결해서 정말로 태평해지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마음 에너지를 필요한 데 집중해서 더 이렇게 무능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의심에 대해서 또 살펴볼까요? 의심의 두 얼굴. 근거를 가지고 의심하면,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하면 탐구심이 되는 거고요. 근거 없이 의심하면 이거는 뭐 의심을 멈출 수가 없이 끝없이 헤매게 됩니다. 곰곰이 따지고 연구해서 풀어야 진정 자신의 것이 되는데, 무작정 의심하면 그러면 안정을 잃고 골치만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고 필요한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딱
집중이 되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철저한 탐구가 가능해요. 연구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발견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근거도 없이 의심만 하게 되면 신경을 지나치게 쓰게 되고, 신경을 써도 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른 의심을 일으키면서 온갖 생각이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게 되죠. 보통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갖고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것은 탐구심이 될 수 있는데, 견해나 주장이나 입장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게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인지 착각하고 막 그거 가지고 따지고 들면은 이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든다거나 시비 가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부분 쓸데없는 의심의 경우들이 많아요.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럼 이제 한없이 헤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심해 볼 만한 것, 의심해 볼 만한 것,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좋아하고 있는지, 어때요? 의심할 필요가 없을까요? 의심해 볼 만한 걸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혹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닌데 그냥 바라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지를 찾아갈 때 필요한 의심이죠. 내가 지금처럼 이 자세로 이렇게 계속 살아가게 될 때, 이렇게 쭉 내 삶이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실천이 안 돼요. 마음을 먹었는데 실천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뭐 방법을 잘못 쓰고 있는지, 뭘 어떻게 바꾸면 이걸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는 계속 탐구해 볼 만하죠.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는 사람들, 가까운 나의 부모나 또는 내 자식이나 또는 친구, 이들이 나에게 바라는 건, 이것은 이게 정말로 나한테 좋은 것일까? 그러니까 내가 진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좋다, 이게 정말 좋을지, 이 부모가 살면서 자신이 살아온 그런 삶의 경험으로 자기가 못했던 것에 한을 갖고 자식한테 그것을 이루어줬으면, 이런 것들은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의심해 볼 만한 겁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해 볼 필요 있어요. 이거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한 30년 전에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지 이랬을 건데, 요즘은 이 얘기를 하면 뭘 그걸 의심하고 그래. 이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 뻔한 거지. 그만큼 이제 풍조가 많이 이렇게 많이 기울었어요. 물신주의 이런 것이 팽배하고 있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갖고 있게 되면 점점 의심의 여지가 없어지면서 그쪽으로 몰려가기 쉽습니다. 다 같이 뭐 벼랑 끝으로 가는 거죠. 곧 떨어져 죽게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죠. 경쟁하지 않고 사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다 같이 다 뭐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고 뭐 월급 많이 주는 데 들어가고 좋다고 하는 거 하려고 하고 전문직 얻으려고 하고 그런 쪽으로 해야 성공한 인생인 것인지, 그렇지 않고 꼭 취업을 하지 않고도 취직을 하지 않고도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거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통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의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쓸데없는 의심, 안 해도 되는 백해무익한 의심이 있어요. 1 플러스 1은 왜 2일까? 혹시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되는 거. 뭐 길을 가다가 저 빌딩이 무너지진 않을까?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확 빠지진 않을까? 뭐 이런 거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대한 조직이 나를 감시하고 있을지 몰라. 외계인이 뭐 이런 식으로. 내 남편
또는 내 배우자가 언제든 나를 떠날지 몰라. 뭐 이런 의심. 내 머릿속에 나를 조종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지 몰라. 뭐 요즘 누가 칩을 심어놨나?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어때요? 좀 병적으로 보이죠? 이런 것들. 쓸데없는 의심.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의심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 자연인들도 이런 할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점검해보고 그 능력을 키워가는 쪽으로 되면은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의심만 하면서 이제 마음속 혼란하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오히려 헤매게 되는 거죠. 자, 의심의 양면을 알아차리는 거. 이거 일상생활에서 해볼 만한 건데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탐구심. 탐구심은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에 의심에 빠져가지고 혼란스러운 거. 이걸 적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뭔지, 또 생각만 해도 너무 혼란스러워 골치 아픈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여기서 살펴볼 만한 거는 이런 겁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 맹신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칫 그릇된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런 경우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교주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뭐 처벌을 받고 이렇게 해도 그 무지몽매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계속 헤매는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믿는 거 참 위험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무작정 모든 것을 다 의심하면서 의심을 일으키면 안정을 잃고 헷갈리죠. 방황하기 십상입니다. 양극단이죠. 그래서 근거 없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일어나는 의심은 혼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헤매임으로 이어지고 이 헤매임을 멈출 수 있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나서 머리가 막 아프고 이런 거죠. 나중에는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끈지끈 아프기만 하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헤매게 되는 이런 상태 때 이거는 그냥 정신 차리고 다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헤매는 거를 탐구심으로 바꾸자면 뭐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신경을 끊어버리고 의심할 만한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 연구를 하면 되겠죠. 헤매임을 탐구심으로 바꾸는 데에는 생각을 멈추는 연습. 의심에 의심이 잇따라서 일어나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운데 이때 생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의심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의심 자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홍수에서 빠져나와서 차분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일단 멈춰주는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이걸 이제 관념봉쇄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른다든가 책상을 탕 친다든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먹고 있을 때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탁 빠져나온 상태에서 차분하게 마음을 살피고 이게 의심할 만한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면 될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몰라도 좋은 것을 모르면 태평하고 몰라도 좋은 것을 모를 때 태평한 거고요. 반대로 알아야 될 거를 모르면 이땐 무능해지는 겁니다. 태평함은 마음의 편안함과 여유를 주지만 무능은 실제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무능을 태평함으로 바꾸려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필요한 능력을 키우겠다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이제 무지에 관련된, 무지의 양면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다음 이제 의심. 치밀하고 철저한 탐구. 이거는 위대한 발견을 낳기도 합니다. 근데 근거 없이 갖는 의심. 이것은 마음의 안정을 깨고 헤매게 되죠. 자, 이 탐구를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판단력 같은 것들도 망가지지 않죠. 오히려 개발이 되고 하죠. 하지만 의심에 사로잡혀서 헤맬 때는
이 골치 아프고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뭐 잠 못 자고 소화 안 되고 병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매물, 탐구심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끊임없이 의심이 일어나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이 생각을 탁 멈춰버리는 연습. 그래서 딱 그 여유를 갖고 그 빈틈에 차분하게 숨쉬기부터 해가지고 마음 찾기를 다시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의심할 만한 것이냐 하는 것.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교시에는 두 가지 남았죠? 세움과 견해. 이 두 가지의 양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